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총선에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가 예산 부족으로 지연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리한 차를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마음먹고 새 차를 구입했는데 그 차에서 수리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다름 아닌 업계 1위인 현대차에서 수리 차량이 마치 새 차인 것처럼 판매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 기사인 송명섭 씨는 최근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1억 6천만 원을 주고 25톤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새 차인 줄 알았던 차량 곳곳에서 도색을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색깔 차이는 물론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흘러내린 곳도 있습니다. 일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해체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도색한 거, 고친 흔적. 서비스 센터 측에 끈질기게 문의한 끝에 송 씨는 구입 차량이 재도색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장 출고 직전 흠집이나 수리를 한 건데 현대자동차 측이 이를 송 씨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새 차인 양 판 겁니다. 운송 과정에서 사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색 흔적이 넓고 연결 부품이 다수 훼손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진단 결과 운전석 쪽 쿼터 패널과 트렁크 리드 그리고 문까지 모두 탈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로 페인트가 벗겨지면 안 되거든요. 보이시면 여기 안쪽에 보면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어요. 그럼 얘를 풀러서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재도색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가 확인됐지만 운송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차 업체가 가독 수리 차량을 새 차로 판매해 지난해 자동차 관리법까지 개정된 가운데 믿었던 국산차마저 소비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도내 학교 우레탄 트랙의 교체 작업이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체 70%가량에서 유해 성분이 나왔는데요. 철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주변의 육상 경주로 이른바 우레탄 트랙에 출입 금지선이 둘러쳐졌습니다. 학생들은 트랙 위에 임시로 덮어놓은 깔개를 밟고 운동장을 드나들어야 하는 상황. 지난 4월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납성분이 기준치보다 무려 25배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홈이 나가면은 뭐 주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많이 밟아요. 그래서 불편해요. 이 학교의 육상 경주로는 이 운동장과 함께 지난 2013년에 설치됐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납을 포함한 유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루빨리 철거하고 흙으로 교체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유해성 성분 검출을 다시 해본 결과 수치가 25배나 넘게 많이 나와서 황당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하루 빨리 운동장에서 활발하게 뛰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 143곳 가운데 유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학교는 70%에 가까운 98곳. 교체 예산만 해도 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올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인조잔디 교체 예산으로 잡아놓은 24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당초 교육부가 약속했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올해 안에 절반가량만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을 경우 2017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이것을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학생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드러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 예산이 없어 제때 교체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기획보도 검은 삼겹살. 오늘은 국제적인 저질고기 유통의 문제점을 조명하겠습니다. 세계 10대 비만국에 남태평양의 9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닮았을까요?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태평양 피지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 고기 요리가 잔뜩 차려졌습니다. 하객의 태반이 100kg이 넘는 거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Knee pain. Knee pain, knee. What is that? My bone is twisted, so I can walk nicely. 피지의 비만율은 무려 40%. 무릎이 앞으로 꺾여 쩔뚝거리거나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을 앓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So when I take meat, I'm getting heavy and I'm lazy and I'm tired and I'm on the bed every time. 해외에서 넘어온 저질 고기가 원인의 하나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30년 전부터 남태평양 13개 나라에 늙은 양의 뱃살을 헐값에 퍼 넘겼습니다. 1년 미만 키운 식용 램과 달리 헐값기용으로 여러 해 동안 기른 머트는 기름이 많고 냄새가 심해 팔로가 없던 것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냉동된 기름지고 값싼 양고기는 이곳 수바 항구를 통해 피지 내륙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른 고기의 절반 가격을 무기로 채소만 먹던 피지인들의 입맛을 빠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Mutton flap is not good for health. And the government then made the ban on mutton flap. But now we are importing the whole animal plus the mutton flap. So they are moving around the law.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일본의 돈가스의 재료가 되는 등심과 안심, 뒷다리 같은 저지방육을 대거 수출했습니다. ロースがだいたい半分肩とか、ももとか、あとヒレとか、そういう中心はロインですよね。 국내에 남게 된 것은 기름진 뱃살. 삼삼대회 같은 삼겹살 마케팅이 시작된 단초입니다. 연탄구이란 이름으로 값싸게 유통되던 삼겹살은 프랜차이즈 붐을 타고 골목골목을 장악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창업이 IMF 된 창업이 정말 좋았습니다. IMF도 돈이 많았어요. 왜냐면 퇴사해서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많았단 말이에요. 한국은 현재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합니다. 고기에 한이 맺혔던 두 나라. 과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는지 기름덩어리에 중독되고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의당 도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전라북도가 더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선심성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는 입장인데 국민의당과 더민주 간의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민의당 소속 김종철 의원이 총선 당시 전라북도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합니다. 시도원들의 어떠한 의견에 의해서 그 지역에 이 도비가 풀비가 수억이 풀린 사실이 있는 걸 아십니까?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대외협력국장이 답변하려 하자 더민주당 소속 의원이 막아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국장님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에 한해서 답변을 잘하세요. 이 부분을 질의하는데 지금 위원장이 방해하는 겁니까? 김 의원은 도비 보조 사업인 공동이용시설 정비 사업비가 총선 직전인 지난 2월 더민주 시의원들에 의해 긴급히 취합돼 2달여 만에 집행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선거구가 바뀌면서 덕진에서 완산 갑에 편입된 인구 3만 8천여 명의 인후 3동에 10개 사업이 집중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형적인 관건 선거 아니냐.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아파트 정비 사업비는 해마다 예산이 서고 시군 요구에 아무 때나 지원이 가능하다며 선거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중년도에는 정부에서 1, 4분기 내에 그 조기 집행을 독려했기 때문에 특히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쟁점은 이번 도비 지원이 선거 개입에 의도가 있었느냐인데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이번 사항을 쟁점화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전북에서도 14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어제 열린 결단식에서 선수들은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메달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다음 달 개막해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하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 결단식에 참석한 선수들은 다부진 각오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200여 명의 선수단에 포함된 전북 선수 14명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펜싱의 익산시청 김지연 선수를 비롯해 구본길과 김정환 선수는 지난 런던 올림픽 금메달 주역이어서 메달 전망이 밝습니다. 배드민턴에 출전하는 정읍 출신 유연성 선수도 금빛 스매싱을 펼친다는 각오입니다. 김용대 선수와 짝을 이루어 국내외 대회를 석권할 정도로 기량에 물이 올랐습니다. 많은 도민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에 보답하는 금메달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도 대표팀의 맏형 김성민, 사이클의 나아름과 골프의 전인지 선수도 정상급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체조와 역도, 육상과 축구, 배구에서도 선전이 기대됩니다. 네, 런던 때 나와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못 드렸는데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체육회도 결단식을 찾아 먼 길 떠나는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도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다면 금메달을 많이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꼭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북 선수들이 4년간 쏟은 땀과 열정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가 어제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1, 2조 모두 2시간 동안 차량 생산 작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화물차뿐 아니라 7, 8개월가량 주문이 밀려있는 버스 생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4일 저녁 전주 풍남동에서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55살 A 경위를 파면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진안경찰서 소속 48살 B 경위가 휴대폰으로 여대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현직 경찰관들이 성범죄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활교사 39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26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전주 자림원에서 다른 시설로 옮겨진 장애인들이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자림원과 인해원에서 새 시설로 옮겨진 85명의 거주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초기에는 환경 변화로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새로운 시설에 잘 적응해 안정을 찾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아침 이 시각 출근길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정상 소통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주와 완주 등 4개 시군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도보 등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실 텐데요. 남원 금지면에 배롱나무길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또 진안군이 쓰레기를 안 버리고 안 태우고 안 묻는 이른바 삼노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 금지면 요촌로에 100일 동안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는 배롱나무꽃이 만개했습니다. 1,500그루의 배롱나무꽃길만 11km, 그야말로 분홍빛의 향연입니다. 김주열 열사 묘역에서 시작된 꽃길은 시민들의 헌수로 조성돼 의미도 각별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니까 더위도 싹 가시는 것 같고 또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꼭 걷고 싶은 길입니다.
진안군 관내 307개 마을에서는 쓰레기 안 버리고 안 태우고 안 묻는 환경 개선 운동이 한창입니다. 다음 달까지는 13개 읍면에 쓰레기 거점 수거를 가능케 하는 클린하우스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쓰레기 관리로 클린 진안을 조성하기 위해 문전 수거 방식에서 거점 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실청웅 전북종합사격장에서는 전국 학생 사격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전국에서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사격대회는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취지의 고장 임실에서 개최하는 전국 학생 사격대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은 휴가철 물놀이 위험지역인 고산면과 운주면 등 유명 계곡 22곳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구명조끼를 빌려주는 무료 대여소를 운영합니다. 순창군 구림면 통합마을에 고령자 공동생활홈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들여 완공한 공동생활홈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의 공동 식사 등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바람꽃 국악 오케스트라가 모레 전주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오늘 명인홀에서 뮤지컬 페임이 공연됩니다. 군산 자생야생화 사진전시회가 오는 23일부터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자유의 빛을 주제로 추상작품을 전시합니다. 장수 가야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출토 유물 특별전이 오늘부터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열립니다. 무주군 관내 14개 마을의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마을로 가는 여름축제가 모레부터 개최됩니다. 군산시는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공부 비법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오늘 5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진행합니다. 익산 왕국리 유적전시관은 오늘부터 여름방학 캠프에 참여할 참가자를 신청받습니다. 2016 전북 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쟁부문 출품작을 공모합니다.